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스테리 11월 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행운이가 좀 잇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피 검사하고 마취하고 스케일링하고 발치하고 약을 지어 왔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했던 건 피 검사를 했는데 이제 마취가 가능한지 모든 수치가 정상. 그 정상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정상이라는 소식에 너무나 감동받았고, 두 번째는 총 비용이 45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게 엄마 마음이구나. 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약간 긴축 재정에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이제 뭐 주식 시장은 상관없겠지만 덜 영향받겠지만 일단 부동산 시장 많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돈을 좀 모아서 50살에 제 노후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집을 사야겠다라는 플랜을 짜다 보니까 요즘에는 뭘 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이건 그냥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 다음에 사자 뭐 이렇게 뭘 좀 맛있는 게 먹고 싶어도 이건 그냥 지금 이거 먹어봤자 뭐 다 똥되고 말지 다음에 먹자 이렇게 좀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행운이가 이제 이렇게 치료받고 이런데 원장님 얼마요? 45만 원이요. 근데 뭐 전혀 그냥 꺼리낌 없이 바로 결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엄마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행운이 스케일링 잘 받았고요. 역시 나이가 있으니까, 특히 이 말티즈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말티즈들이요, 잇몸이랑 이 치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행운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유기견으로 있다가 저에게 왔는데, 그 전 주인이 막 라면이나 김치 이런 걸 막 먹였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막 치석이 엉망진창돼가지고, 그땐 진짜 막 잇몸에 김치도 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돈에 지인한테 돈 빌려가지고 제가 스케일링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마취를 해서 또 마취해서 깨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만 이런 공포도 있고, 평소에 관리를 잘해주자라고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큰맘 먹고 스케일링을 받았습니다. 자, 저는 예전에 돈다방 미스리 할 때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주식해서 돈 좀 버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무조건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더 좋은 거 먹일 수 있고, 더 좋은 거 입힐 수 있고, 더 좋은 교육 해줄 수 있고. 사실 뭐 부모 된 사람들이야 뭐 우리는 뭐 그죠? 물론 진짜 돈이 많아서 우리도 막 펑펑 쓰면서 할 수 있지만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자녀한테 쓰는 돈, 반려동물한테 쓰는 돈은 내가 돈이 아까워서 이거를 못 해줘서 만약에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팍팍 법시다. 그리고 또 우리 민주진영에서 화이팅 하셔야 되니까 화이팅 하면서 돈 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 11월 1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하고요. 시장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4%, S&P 500이 0.41%, 나스닥이 0.89% 하락했습니다. 자, 질문을 던져야죠. 여러분, 11월 1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왜 하락했을까요? 자, 어제 그러니까 10월 31일 월요일 뉴욕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 화요일 뉴욕 증시 하락했지만 급락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못할 만큼 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냥 소폭의 하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그동안의 상승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월 1일 화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상승에 따른 뭐 아름다운 조정 이틀째다 라고 답을 달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FOMC 회의를 앞두고 정말 정확하게 이번에는 뭐 이거 이상은 뭐 더 이상 불확실한 건 없어 하는 그런 게 없는 한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긴장감이냐면 그동안 뉴욕 증시가 32,000포인트 이렇게 쭉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선거, 즉 증시에 정치적 색깔이 묻어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재료들을 가급적이면 주식시장에 좋게 좀 포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순이익 증가율이 2020년 3분기에 기록한 마이너스 5.7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순이익 증가율은 낮았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순이익과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상치, 눈높이를 확 낮춰놨다라는 거죠. 즉,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뉴욕 증시는 일단 중간 선거 전까지 주식시장을 훼손시킬 생각이 없다. 그래서 기업 실적 시즌에 눈높이도 엄청 낮춰놔서, 즉 기대치를 낮춰놔서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기대치보다 잘 나오면 분위기 좋게 만들 수 있고,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 FOMC 회의에서는 75bp 금리 인상할 거야. 자, 75bp 금리 인상이라는 이 인상 폭이 주식시장에 결코 호재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한 이후에 75bp 지금 연달아 계속 해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75bp 금리 인상은 결코 호재가 될 수 없습니다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뉴욕 증시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75bp 금리 인상 이미 알고 있는 악재야.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야. 라고 해석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번 11월 FOMC 회의에서 투자자들은 75bp 금리 인상 폭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연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까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그 전까지는 쭉 그동안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그 분위기 속에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12월 달에는 50bp, 내년도 2월 달, 3월 달에는 25bp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가기 위해서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선거 전까지 뉴욕 증시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지만 이 부진한 경제지표에다가 경기 침체란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이날이야말로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힌트를 줄까 말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확실한 거는요, 긴장감을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김진태 사태 때 한참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지방정부에서 보증해 준 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그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 하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더 투심을 악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75bp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젠 안정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반면에
과연 그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특히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금리 인상 신호를 줄까? 아니야, 안 줄 것 같아. 아니야, 줄 수 있을까? 못 줄 것 같아. 이거 가지고 지금 고개를 갸우뚱 하느라고 경계감이 지금 이날 형성이 된 겁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여러분 나쁘지 않았어요. 9월달 채용 공고 건수 전월 대비 43만 7천 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달 전에 감소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말씀드리죠.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주식시장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거는 뉴욕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불확실이거든요. 따라서 이날 발표된 9월달 채용 공고 건수는 전월 대비 44만 7천 건 증가했다. 자, 경제지표 좋았죠. 그리고 ISM 10월달 제조업 PMI 지표는 9월달에 50.9였는데 10월달에 50.2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선이 50입니다. 50 이상에 놓여 있고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10월달 PMI 지표는 9월달에 49.9였는데 10월달에 50.4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치 49.9면 50 이하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10월달 확정치가 50.4가 나옴으로써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9월달 건설 지출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자, 경제지표 좋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대한민국 증시는요, 뭐 대선이나 총선 이런 것이 그닥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좀 달라요. 예전에 대한민국 증시도요, 뭐 지방선거, 총선, 뭐 대선은 뭐 당연히 영향 끼치고 그렇게 선거가 있을 때마다 증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요즘엔 또 그렇지가 않죠. 자, 어쨌든 지금 이날 발표된 뉴욕 증시에서의 경제 지표들은 모두 나쁘지 않았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여러분 중간 선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11월 달 FOMC 회의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75bp 금리 인상 단행할 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달 FOMC 금리 인상 폭을 제시할 거다. 여기에 할 거다, 안 할 거다 말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한다, 한다가 아니라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8월 25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두어 달 좀 넘어가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으로 얘기한다라는 건 좀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에는요, 뭔가 뻥카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 뻥카라는 게 뭐겠습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식도 오르고 기업 실적에 예상치도 눈높이로 낮춰가지고 기업 실적도 웬간하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경제 지표도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하지만 경제 지표 점선에 점을 쭉 찍다 보면 지금 미국 경제는요, 둔화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침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서는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10월 달에 발표한 베이지북에는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 경기 침체 이야기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만 그 베이지북을 본 다음부터 투자자들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가 눈에 띄고 있으니까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못하겠구나라고 이제 혼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50bp 할 거야, 내년도에 25bp씩 할 거야, 이렇게 그냥 혼자서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소설을 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냉정하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날도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경기 침체란 단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11월 4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10월 달에 발표된 9월 달 고용지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날 발표하는 10월 달 고용지표도요. 지난달보다 부진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하물며 실업률도 0.1%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음 주에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0.1% 증가한 수치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는요. 8.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0월 달에 발표한 9월 달 CPI가 8.1이었습니다. 8.1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표를 8.2%로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고용 지표는 부진한데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뉴욕 다우지수를 32,000포인트까지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래도 흐름상 인플레이션이 점점 물론 우리 성에는 차지 않지만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 왜 11월 달에 발표하는 10월 달 CPI는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오히려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보다 높다라고 예상하고 있을까? 저 같으면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8.1%였으면 이번 달에 발표하는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8% 미만이 되지 않을까 하고 눈높이를 낮춰 놓을 텐데 오히려 왜 높여 놓을까? 이거는 오히려 얘네들이 산타랠리까지 생각해서 더 시장을 보내버리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지금 다우지수는 32,000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11월 달에 발표하는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만약에 7.8%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실망감이 더 클 수도 있죠. 후반기로 갈수록. 지금 당장은 다음 주에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난달에는 8.1이었는데 이번에는 7.8까지 될 것 같아요 라고 해버리면 와 이제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주는 거야 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대로 되지 않으면 추후에 실망감이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뺄 생각이 없으니까 기업 실적 예상치 눈높이 낮춰놓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 부진한 고용 지표까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기 침체 얘기하지 않으면서 지금 11월 중간 선거까지 주식시장을 쭉 올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시키기 위한 무언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재료로 쓰기 위해서 아예 8.2%라고 예상해 놓고 여러분 8.2%라고 해놨는데 7.9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기대를 하지 않게 만들어. 오히려 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지금 오히려 소비자 물가 지표를 전월보다 0.1%더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8.2%보다 낮게 나오면, 전월에 8.1이었는데 뭐 8.0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7점 몇이 나오면 뉴욕 증시는요 정말 크게 한번 날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11월 달 주식시장 진짜 재밌을 거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얘기는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예요. 근데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 일단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해요. 그날은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얘기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상한 얘기할 때, 무슨 소리예요? 나 인플레이션 12월 달에도 75bp 할 거야. 막 이래버리면 이제 주식시장이 실망감에 이제 휩싸일 거고. 근데 그렇게 못하겠죠.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뭐 그닥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발표되는 뭐 그 고용 지표라든가 뭐 그 이후에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 이제 11월 달에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또 했어. 근데 고개를 돌려서 경제 지표를 확인했더니 경제 지표가 안 좋네, 경기 침체네 이래버리면 11월 달 뉴욕 증시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안 좋은 시나리오를 쓰지 않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 지표를 오히려 8.2라는 예상치를 만들어 놓고 그 이하로 내려왔을 때 드디어 금리 인상 효과가 난다는 둥, 뭐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였으니까 12월 달에는 50bp만 할 거라는 둥,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조만간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 산타랠리니 하면서 증시를 12월 달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전강후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9월 말에는 여러분 10월 달은요 9월 달보다 좋을 거야라고 이렇게 그냥 툭 던졌잖아요. 근데 사실 11월 달 주식시장은요 일단 전강후약이라고는 질러놨지만 중간중간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 변수도 제가 주간으로 이렇게 쭉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 물론 중간 선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저렇게 올라가 주는 건 땡큐지만 저 콩깍지가 저 이제 비닐막을 걷었을 때 그 후폭풍을 이제 과연 얼만큼 견뎌낼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럼 지금 중간 선거 때문에 경기 침체 입닥치라고 하고 기업 실적도 예상치 크게 내리고 막 이런 분위기 만들어놔서 만약에 더 보내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 지표를 8.2로 예상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진짜 8.2가 나오냐, 아니면 중간선거 전까지 부진했던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고 얘기를 했던 애들이 중간선거 끝난 다음에 고용지표 안 좋고 다른 지표들 안 좋고 기준선 50 내려오고 이래서 경기 침체가 걱정된다라고 할지, 요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입니다. 자, 이제 기업 실적은요 슬슬 이제 끝물에 진입했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오늘 이제 장 마감 시간 한 10분 정도 남겨놨는데 오늘 굉장히 눈치 보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0.46포인트 하락해서 2336포인트인데요. 뭐 이 정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괜찮지 않습니까? 장중에 플러스로 돌아가기도 하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4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요, 막 크게 빠지지도 않고 막 올라가지도 않고 하다가 좀 이렇게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주위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주위에서 주식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물며 증권사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를 외치지 못합니다. 뭐 어제 대신증권에서 11월 달 코스피 상단을 2,300으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증권인가요? 그런데 2,400까지 잡은 곳이 있고, 제가 그랬죠?
뭐 2300, 2400까지 잡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2400까지 잡아놨지만 그 시황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진태 사태 때문에 그래요. 김진태 사태 때문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너무 좋아요. 저 이대로 좀 갔으면 좋겠어. 쭉 갔으면 좋겠어. 개인들 들어오지 말고.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보세요. 주위 사람들 여러분, 주식하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증권사들이 엄청나게 설레발치거든요. 보세요. 뭐 내년에 당장 이제 뭐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하고 내년에 25bp씩 금리 인상하고 뭐 내년에 금리 인상이 이제 완화될 거고 인플레이션 정점이 찍었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설레발을 칠 텐데 지금 증권회사들이 설레발을 못 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김진태 사태 때문에 건설주며 뭐 이런 증권주 우려감이 개인들한테 주식시장한테 뛰어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조심하고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 타면 그때 막 질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이게 여러분 당장 김진태 사태가 11월 달에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라이브로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 비스무리한 얘기를 부동산과 주식과 같이 비교해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11월 달에 김진태 사태로 뭔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 시장이 무너지느냐? 항상 편안할 것 같을 때 뒤통수를 칩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100 간다, 2000 깨진다, 1990 간다고 한 게 지금 한 달 전인데 어하다 지금 2350포인트 이렇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뛰어들 생각들을 못 합니다. 저 계속 이런 분위기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다고 뭐 계속 고를 외치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전 분명히 11월 달에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분위기는 전강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제가 방송 중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2015년 12월 달 돈다방 미쓰리가 2015년 1월 달에 처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같이 방송을 하던 녀석이 이제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방송 쉬자 해가지고 방송을 쉬다가 제가 2015년 8월 달에 저 혼자 방송하는 걸로 다시 이제 방송을 올리면서 그때부터 제가 저 혼자 방송을 하면서 이제 2015년부터 신들린 시황을 맞춰가기 시작했죠. 제가 2015년 12월 달에 방송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 12월 달에 미국이 25bp 금리 인상을 오랜만에 한번 하고는 2016년에 우리 미국은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11월 달 이제 한 후반기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년도 경제 이슈 알려드린다고 했죠. 제가 2015년부터 그 짓을 하다 보니까 매년도 마치고 있어요, 지금. 2015년 12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할 때가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미국이 원래는 2014년도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기로 했는데 이래저래 못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2015년 8월 달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 7%가 안 될 거라는 그러한 공포감이 휩쓸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미국은 마치 중국 보란 듯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 미국은 2016년도에 경제가 이제 회복되고 좋아져서 금리 인상 4번 할 정도로 좋다. 이렇게 보란 듯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제가 방송 중에 그랬죠. 뭐라고요? 2016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한 번 겨우 하게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진짜 겨우 한 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5년 12월 달에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호재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해도 될 만큼 뭔가 경제가 회복됐구나라는 거를 증명했기 때문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도를 했어요. 근데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고 1월 1일 날 쉬고 1월 2일 날 2016년 새해 첫날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이제 뭐가 박살나요? 중국 증시가 개박살나요. 그래서 막 그때 중국 증시가 막 사이드칸과 서킷 브레이크가 막 걸리고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미쓰리의 예언대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은커녕 12월 달에 딱 한 번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합니다. 제가 시황을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좋은 일들만 많다고 느껴질 때 어디서 보이지 않는 호재를 그러니까 어디서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악재를 항상 체크해야 되고 시장이 공포감을 막 주고 막 망할 것처럼 악재만 퍼져 있을 때 어디서 다시 살아 꿈틀거리는 호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점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의 분위기예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주식시장 자체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줍니까? 뭐 실적이 물론 뭐 어닝 쇼크도 있지만 또 어닝 쇼크 있을 때 애널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내년에는 좋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시장 내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주식시장 내에서는 미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우리 형님 따라서 올라가자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김진태, 즉 부동산 전혀 다른 문제 때문에 개인들이 무서워서 발을 못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분위기는 11월 달에 김진태 사태가 터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언제 터지느냐? 제가 이건 100% 확실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시황을 그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황을 많은 시나리오, 많은 경우의 수를 갖게 되는데 그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시황은 이런 겁니다. 11월 달에 제가 전강 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뭐 만약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표가 둔화된다는 등 뭐 어떻게 해가지고 뉴욕 증시가 중간선거 전까지 간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따라갈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 상황이 뉴욕 증시가 그래 산타랠리까지 보내자 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김진태 사태를 기다리면서 벌벌 떨겠죠. 그러다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느 순간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김진태란 이름을 좀 잊어버리고 아 그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막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네. 뭐 산타랠리까지 우리도 가겠네 하고 막 이제 분위기 잡고 있을 때 김진태 사태가 터지든 뭐 어떤 그 건설회사가 망하든 뭐 이런 문제가 터질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은요 개인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올해는 선수들의 장이고 뭐 개인들이 이제 물갈이가 돼가지고 이제 다 주린이들이 좀 나가야 되고 막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9월 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일단 뭐 관심 종목들이 동시호가에 하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신용 물량이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9월 말에 주식을 사보셔도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그때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지금 주린이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뛰어들어요. 지금 가장 미쓰리가 원하는
지금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전 개인적으로 김진태 사태가 터지지만 말고 그냥 이대로 계속 그냥 주식시장이 리스크로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내년에 전 떼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막 그래? 그럼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제가 돈다방 미스리는 평정심 유지 방송이잖아요.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공포스러울 때 너무 공포심만 느끼지 말고 또 호재를 찾으면서 바닥을 또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막 좋을 때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냥 파세요. 팔아서 종목은 널렸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열리고요. 그러니까 매매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종목은 널렸으니까 제발 어느 정도 올랐으면 팔아가지고 제발 수익금 좀 빼보세요. 제 매매 원칙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매매 원칙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지저지 다 해봤는데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쉽진 않으시겠지만 계속 훈련을 통해서 한번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종가 나왔는데요. 종가는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예, 플러스로 전환돼서 코스닥은 마이너스지만 코스피는 2336포인트, 1.6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내일 분위기상 지금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 동안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11월 달 75bp 금리 인상 결정하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발언을 주지 않는 선에서 뉴욕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다. 그래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자, 여하튼 또 잘 한번 기다려 봅시다. 저는 내일 목요일 제가 사날 출연을 하긴 하지만 또 내일 금리 발표하고 또 그러면 중요한 일정들이 있거나 움직임이 있으면 또 제가 또 돈다방 미스터리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고맙습니다.